자, 에어부산 볼게요. 에어부산은 제가 선을 하나 그어놓은 게 있었네요. 와, 여기서부터 한번 뚫었다 내려왔고. 요때가 그거죠? 아시아나, 대한항공 인수합병. 여기서 한 번 더. 아주 좋은 장면들이 연달아서 나오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여기 보세요. 물론 첫 번째 관문이 얘예요. 요 추세선, 요 저항선 제가 언제 그렸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견고하거든요, 지금. 몇 번을 닿는지 모르겠어요. 근처에만 오면 다 떨어집니다. 여기서 한번 지지도 받았어요. 뚫고 올라갔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지를 받았어요, 또. 그러니까 지지 저항 역할을 충분히 해줬던 저항선입니다. 네. 그러면 요 저항선만큼은 반드시 매매에 활용하셔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어떤 좋은 면들이 나왔냐면 여기 제가 선을 하나 그었는데요. 이게 무슨 선이냐면 여기를 최저점을 이었어요. 최저점을 이었더니 근처에 오면 올라가고 여기 상방 저항선에 닿으면 떨어지고요. 여기 아래에 닿으면 올라가고요. 떨어지고요. 올라가고요. 떨어지고요. 올라가고요. 떨어지고요. 여기는 하루 만에 이렇게 했네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 근처에 왔다가 여기는 팡 뚫어버리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세요. 여기 저항받고 내려가고 있고 저항받았고 내려왔습니다. 네, 저항받고 내려왔어요. 자, 그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최저가를 여기에서 두 번 닿았죠. 그리고 튕겨 올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이후에 여기까지 한 번도 안 내려왔어요. 9월부터. 여기 안 닿았죠. 근처에만 왔다 갔어요. 여기 안 왔죠. 안 왔죠. 그리고 요번에 위에서 저항받고 내려왔는데요. 여기까지 안 오고 여기서 튕겨 올라가요. 요번에도 저항받고 내려왔는데 여기하고요. 여기하고 여기를 안 닿고 내려오길래 안 닿고 올라가길래 쭉 올라가는 모습에 닿고 내려오는 모습에 다시 올라가는 모습에 저점을 이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요런 추세선이 하나 생겼어요. 근데 어제 보세요. 어제 살짝 뚫고 올라갔다가 팡 튀어 올라갔어요. 그리고 오늘 보세요. 오늘도 역시 떨어지는가 싶은데 역시 여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내일 이 녀석이 오늘의 저가가 얼마죠? 오늘의 저가가 3,620원, 종가가 3,655원이에요. 내일 이 녀석이 저가 3,620원을 잠깐 뚫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를 보세요. 아니면 아예 시작을 위에서 해버린다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저는 지금 3,620원을 매구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 뚫고 아래로 이렇게 내려간다. 그러면 다시. 그러면 요 추세선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여기 저항받고 내려오는 거니까 여기까지는 내려오는 걸로 지켜봐야 된다. 그러면 3,000원. 그러면 3,000원이거든요. 그럼 3,000원까지는 지켜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고 그렇지 않고 얘가 새로운 추세를 지금 타고 있는 중인 거다? 라고 한다면 내일 결코 여기 3,620원을 뚫고 내려가지 않을 겁니다. 잠깐 뚫고 내려갔다가도 휙 놀래서 튀어 올라올 거예요. 최대 3,520원까지는 안 내려갈 겁니다. 최대한 거기까지는 봐줍니다. 그런데 3,520원을 뚫고 내려가더라? 그러면
그냥 봅니다. 근데 그거는 좀 넓게 봤을 때 얘기고요. 넓게 봤을 때 얘기고, 저는 여기 3,620원을 뚫고 내려가는지 안 내려가는지 그거 먼저 볼 것 같아요. 그거 먼저 보고 3,600원 20원 위에서 시작을 하고 그 위에서 계속 논다거나 아니면 잠깐 뚫고 내려갔다가 이내 다시 반등을 해서 다시 위로 올라온다거나 아니면 그러면 두 가지면 그 두 가지면 저는 이 종목을 사서 갖고 있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렇지 않고 떨어지더라. 3,620원 밑으로 떨어지더라. 근데 떨어지더니 다시 안 올라오더라. 그러면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3,000원까지 내려오는 거 기다렸다가 여기 앞에 보니까 3,000원까지도 안 내려온 경우가 많거든요. 3,200원, 3,100원. 3,100원에서 튀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3,200원, 3,100원. 요쯤 내려오면 좀 분할 매수를 해서 한번 지켜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안 가고 저는 여기에서 튀어 오르는 게 기대가 됩니다. 솔직히 지금. 딱 보자마자 이거 상승하려고 지금 용트림하고 있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한번 뚫어주려고 할 때, 힘을 닫고 뚫어주려고 할 때, 그 저항받고 다시 내려왔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안 내려왔다는 거. 그게 아주 주요했고요. 두 번째, 여기 맞고 내려오는데,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여기를 지키고 있다는 거, 내일 여기 위에서 그린다면 새로운 추세를 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 거예요. 에어부산 저기 어떻게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진지님, 이거 에어부산 추천해준 사람 잘 따라다니세요, 진지님.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에어부산도 제가 이 저항선을 그려놓고 오랫동안 지켜본 거 보니까, 얘도 언젠가 여기를 뚫고 오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잊어버린 것 같거든요. 네. 진에어에 흡수되는 게 어떤 회사가 어떤 회사에 흡수되는 게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한없이 나쁘게만 보고요. 어떤 사람들은 한없이 좋게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네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작은 회사들은 버티기가 힘들어서 다 힘을 합치고 있다고. 예. 그 힘을 합치는 게 버티려고 하는 거거든요. 버티려고 하는 거예요. 전 좋다고 봅니다. 물론 진에어에 흡수되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은 거고 어떻게 보면 나쁜 걸 수도 있는데요. 경영 안정화를 위해서 합치는 거니까 저는 좋다고 봐요. 좋다고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뭐 달라질 수 있겠죠. 달라질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이슈가 있으면 매매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런 종목은 아예 피합니다. 신규 상장 종목, 급등 종목,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이슈가 있는 종목. 예를 들어서 무상증자, 유상증자, 감자 이런 종목. 이런 종목은 아예 매매를 안 합니다. 그런 이슈가 예정돼 있다? 그러면 아예 안 합니다. 이유는 마음이에요. 메이저 마음이에요. 올리거나 떨어뜨리거나 메이저 마음이에요. 그때 달라요. 어느 게 하나가 정답이 있는 게 없습니다. 유상증자 한다고 무조건 다 떨어지고 다 올라가고 하지 않아요. 경우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근데 요번 그 통합 이슈는 저는 좋다고 보는데요. 사실은 개미 입장에서는 매매를 안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게 그런 거예요. 지금 저기 업계에 굉장히 힘든 회사들은 서로 힘을 합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존폐 위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항공사도 마찬가지고 여행사는 이미 중소 여행사들은 아예 다 사라졌습니다. 다 사라지고 그 중에 업계가 좁으니까 그 안에서 좀 에이스들 있잖아요. 흩어져 있었던 에이스들이 다 큰 회사로 흡수가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 여행사들이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항공사들은 그냥 그렇게 쉽게 통합되기에는 그러니까 쉽게 문을 닫기에는 너무 기본적인 그
장비빨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아까워요. 그죠? 그 덩어리가 여행사 같은 그런 덩어리가 아닙니다. 그냥 오늘 당장 장사 접을래 하고 말 수 있는 그런 업종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태까지 버텼던 건데, 버티고 버티다가 이제 안 되니까 통합 이슈를 들고 온 거예요. 들고 온 건데, 저는 좋다고 봅니다. 살아날 거라고 보고요. 코로나가 잠식되는 순간 가장 먼저 튀어오를 게 항공주, 여행주라고 보여집니다. 여행주는 이미 대형사들이 다 먹었기 때문에 시장을 거의 잠식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한두 개의 큰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아마 시장을 장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요 항공주는 워낙 자체가 이제 큰 회사들 위주였죠. 처음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중소형주들 뭐하러 신경 써? 뭐 요런 식이었는데, 저는 에어부산 합병해서 버틸 수만 있다면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차트가 굉장히 좋은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좋은 그림을 그리고 있고, 그 와중에 코로나 와중에 여기까지만 볼게요. 코로나 와중에도 여기를 안 뚫고 내려왔다는 거.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무슨 종목 보다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버티는 거.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으면서 몇 개월간을 계속해서 버티는 거. 이건 좋은 신호다라고 말씀드렸죠. 거래량 터지면서 아래로 떨어졌다가 올라갔던 애라면 제가 이걸 나쁘게 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얘는 거래량 터지면서, 물론 이때 이슈는 있었어요. 아시아나항공의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기는 했는데, 여하튼 얘는 올라갈 줄은 알지만 떨어질 줄은 모르는 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얘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혹시 무섭다 그러면은요, 떨어지면 어떡해 라고 무서움이 느껴진다 그러면은요, 요거 보세요. 요거 4,000원짜리 4,000원 여기 선, 요 선을 뚫고 위로 올라오면 이렇게 한 번 더 확인하는 자리, 거기에서 사시면 됩니다. 요때처럼 뚫고 왔죠? 한번 확인했죠? 그럼 여기서 사는 거예요. 이제 뚫고 올라가죠? 아싸 땡큐. 그런데 이날부터 후두둑 까요? 그럼 여기서 익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렇게 예상치 못한 갑자기 빠짐, 요런 것들도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여하튼 여기에서 샀다면 요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매매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무섭다 그러면 3,600원도 3,650원도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생각해요. 에어부산은, 그리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가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장탄건매님 어디 저기 다른 종목 그 단타 하시거나 이렇게 해갖고 상처받고 오시지 마시고, 요런 거 에어부산 같은 거 그냥 사놓고요, 덮어버리세요. 그냥 덮어버리세요. 그리고 한 6개월 1년? 짧게는 6개월 1년, 길게는 2, 3년 정도 후에 뚜껑을 한번 열어보세요. 잘 익었는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일단은 차트상으로 굉장히 좋아요. 네. 에어부산 여기까지 보겠습니다.